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2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어깨 통증. 지난 6년 동안 어깨 질환 환자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큰 병 되는 어깨 질환. 쑤시고 결리는 어깨,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강현성 교수와 함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깨 통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어깨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 제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강현성입니다. 어깨 통증은 요통에 이어 자주 호소하는 통증이며 성인의 20% 이상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 유병률은 7%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컴퓨터 사용이나 오랜 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사용 등으로 어깨 통증의 빈도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깨 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깨 회전근개 봉합수술이 약 25%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방 십자현대 재관술이 해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인공관절 수술도 그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다 보면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깨 질환은 60% 이상 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은 4%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회전근개 힘줄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동결견, 이두건염, 견봉쇄관 관절염 등이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고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경추 추간판 질환, 유방암, 폐암 등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질병정보 습득 경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본인의 증상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TV나 신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진단이고 자기에게 맞는 질환인지에 대해서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의적으로 이 병이 이럴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방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연한 경관절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게 되고 또는 무분별한 검사라든지 검증받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게 돼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벌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어깨의 기능 손실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 질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공관절 수술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 동결관, 석회화 건염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어깨 질환 중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동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에 어깨가 아프면 모두 50견일까요? 50견이란 말은 특정 질병의 진단이라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의 관절 통증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견이 어깨의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70대나 30대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처방을 내리는 잘못된 처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견은 잘못된 진단명이며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들러붙어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면서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 과정에서 심한 염증으로 어깨가 조금만 움직여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통증을 가지게 됩니다. 어깨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굳은 경우 중에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동결견인지 체크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픈 쪽으로 눕기도 힘들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아프다.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에 깼다. 멀리 있는 반찬을 집기가 힘들다. 혼자서 팔을 들 때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픈 팔을 들어줄 때도 잘 되지 않는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프다. 이 중 2가지 이상 증상을 보이실 경우 동결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년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당뇨를 가지신 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5배 이상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상 또는 수술 후 장기간 고정을 한 경우나 또는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6개월에서 2년간 어깨의 통증이 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감소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차츰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혼자서 팔을 드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줄 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깨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까요? 동결견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관절 운동 제한이 남게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동결견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져서 야간통이 심한 동통기, 2번째로 거의 항상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점점 능동적 관절 운동이나 수동 관절도 동시에 되지 않는 동결기, 그리고 조금씩 통증이 감소하면서 운동 범위가 다소 증가하게 되는 해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가운데 회전근개 파열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아픈 쪽 팔의 운동 범위를 아프지 않은 쪽 팔의 운동 범위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동결견은 누가 건드리거나 움직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하며 회전근개 파열은 아픈 쪽 팔을 들어 올리면 아프지만 그래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동결견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많은 경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결국 어깨에 상당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섣불리 동결견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부적절한 민간